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정말 아름답네요. 비록 겨울이지만 밖이 꽤 맑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있는 차도 날씨만큼이나 정말 멋진 차입니다. 이 차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토요타 CHR입니다. 이 모델은 GR 스포츠 하이브리드입니다. 완전 하이브리드 버전이죠. 이쪽을 보면 GR 스포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색상도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멋진 차입니다. 실내, 실외, 모든 기술적 정보와 기능, 멀티미디어 등에 대해 따로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지 시승에 집중할 거예요. 제가 직접 이 차를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어떤지 모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GR 스포츠의 그릴은 정말 멋지고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19인치 휠과 블랙 글로 시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사륜구동 버전입니다. 여기서 사륜구동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토요타가 적용한 사륜구동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문에서 튀어나오는 도어핸들도 멋지게 보입니다. 전동 조절 시트, 정말 멋진 시트, 알칸타라와 측면의 가죽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는 GR 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키입니다. 뒷면에 GR 로고가 있는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꽤 괜찮습니다. 키리스 엔트리, 시동 정지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여기 두겠습니다. 이 부분 도어에도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멋진 스티어링 휠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빨간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GR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파워 버튼입니다. 이제 차량에는 디지털 콕핏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요타의 새로운 디지털 콕핏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드디어 토요타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중앙에 정말 큰 스크린이 들어갔고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밝기도 아주 좋고 위치도 아주 훌륭합니다. 운전 중에도 그 부분이 정말 잘 보여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유리에 직접 표시되어 운전자 입장에서도 아주 보기 좋고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 큰 룸미러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미러에는 후방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후방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후방 시야가 꽤 좋긴 하지만 이 미러를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 차 안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고 여전히 공조 시스템이나 다양한 기능에 물리 버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어 변경 스토크로 매우 간단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EV 모드 버튼이 있고 여기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행 모드와 커스텀 모드가 제공되며 에코노멀 스포츠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그래픽과 색상이 약간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오른쪽에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왼쪽에도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차량의 총 주행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시작한 후 다른 주행 모드로 변경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크도 정말 간단하고 귀엽습니다. D 드라이브 모드로 가려면 이렇게 뒤로 당기면 되고 후진하려면 왼쪽으로 밀고 앞으로 밀면 됩니다. 후진 모드에서는 정말 멋진 카메라, 차량을 360도로 비추는 카메라와 전후방 주차 센서 등 모든 패키지가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모드도 있습니다. B 모드는 드라이브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뒤로 당기면 활성화되며 이 모드에서는 차량이 더 많은 에너지를 재생합니다. 이번에 토요타가 이 B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배터리의 에너지가 다시 저장됩니다. 이것은 토요타에게 새로운 기능입니다. 보통은 다른 기능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어쨌든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계시다면 토요타 부쿠레슈티 SOD를 확인해보세요. 설명과 화면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세요. 친절한 분들입니다. 이 차가 전시되어 있으니 구매를 원하시거나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시승을 원하시면 방문해보세요. 한번 방문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GR 스포츠가 가장 비싼 버전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2리터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버전입니다. 가격은 모든 세금을 포함해서 406유로입니다. 그러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6년 보증에 20만 킬로미터까지 토요타에서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더 드린 후 바로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직렬 4기통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며 차량의 총 출력은 198마력, 190Nm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입니다. 제로백은 7.9초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7g이고 예상 연비는 4.8에서 5.2리터 사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비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실제로 어떤 연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사륜 구동 시스템이기도 한데 이는 내연기관 엔진이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소형 전기 모터도 함께 탑재되어 있으며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 모두가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차량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뒷바퀴를 구동하는 추가 전기 모터가 후면에 장착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뒷바퀴를 구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직접 운전해보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 모든 파워가 0단 자동 변속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ECVT 변속기로 이러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변속기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배터리 용량입니다. 보통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약 1kWh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CHR에는 4.08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입니다. 상당히 큰 배터리죠. 즉 전기 모드로 꽤 오랫동안 주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속기에 통합된 첫 번째 전기 모터의 출력은 113마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기 모터는 뒤축에 장착되어 있는데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41마력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의 출력은 152마력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3리터입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는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 뒤쪽에는 일반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면서 리뷰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시동이 걸렸고 보시다시피 엔진, 즉 가솔린 엔진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완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즉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비도 한번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은 점은 이 앞쪽의 계기판을 모두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전체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운전에 더 집중해서 차량을 직접 몰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시간을 썼으니까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넣으세요.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이 EV 모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차량이 전기 모드로만 주행합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고 직접 운전해보죠, 여러분. 자, 그럼 참고로 좌석을 조금만 조정할게요. 시트는 전동 조절이고 미러도 전동으로 조절됩니다. 이 새로운 송풍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 보여요.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네요. 이 차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바로 이 멋진 카메라들이 사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어도 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주차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가 정말 아름다운 날이지만 촬영에는 그리 좋지 않네요. 아마 여러분이 많은 장면을 놓치고 있을 거예요. 햇빛과 실내의 명암 차이가 카메라에는 그리 좋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운전을 시도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에코 모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오직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4kWh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네, 여기로 가서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전기 모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픽이 있습니다. 변속기 쪽에 하나, 뒤축에 하나,
그리고 앞쪽에는 가솔린 엔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점은 바로 저기에서 이런 정보들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 토요타 부쿠레슈티 SOD에 오실 수 있습니다. 차를 보고 싶거나 시승해 보고 싶거나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여기에는 다른 버전 기본형도 있으니까 보고 싶으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나가려면 길이 정말 복잡하네요. 특히 사람들이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으면 더 그렇죠. 거의 시야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차는 여전히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와, 정말 조용하네요. 저는 지난주에 마츠다 MX-30 RAV를 운전했는데 로터리 엔진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어요. 토요타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드네요. 저는 이런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모델이나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때마다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엔진 등 모든 부분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정말 조용해요. 와, 정말 감탄스럽네요. 이렇게 조용한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회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알아챈 건 이 차가 배터리를 두 선, 즉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에는 정말 좋은 거죠.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배터리 관리가 그 수준 사이에서 배터리를 유지해 주니까요. 이렇게 하면 전기 모드에서 좋은 성능과 경제성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배터리의 수명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토요타 차량에는 아주 강력한 보증이 있긴 하지만요. 참고로 저는 이 스티어링 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립감이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차 안에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저기에서 다양한 뷰로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멋져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이제 운전해 봅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오늘처럼 햇빛이 아주 강한 날에도 꽤 선명하게 잘 보여요.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위치도 완벽하게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도 예전 토요타에 비해 훨씬 좋아졌어요. 또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교통속도 제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 표지판, 예를 들어 보행자 표지판도 앞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참고로 방음도 지금 이 소음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앰뷸런스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방음이 꽤 잘 되어 있어요. 좋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시트도 정말 좋아요. 꽤 스포티하고 몸을 잘 잡아주고 여기 옆 지지대도 있어서 꽤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시야도 좋아요. 이 미러로도. 심지어 이걸 한번 빼볼게요. 네, 이 카메라가 미러 자리에 없어도 시야가 한번 볼게요. 네, 괜찮네요.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뒷부분에 그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야가 꽤 좋거든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둘게요. 와, 시스템이 이렇게 조용한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실내에서는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가속 페달도 부드럽고 좋아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에코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힘이 충분히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속 50km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확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 차는 거의 200마력에 가까운 힘이 있거든요. 일상 주행에는 충분하고 힘이 넘치는 느낌이에요. 사각지대 감지 기술, 그리고 모든 안전 기능들도 있죠. 사이드미러 구석에서 사각지대 감지 기술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주행감도 좋고, 예를 들어 코롤라보다 운전 자세가 꽤 높게 느껴져요.
조금 더 높아요. 다른 세단과 비교해보면 제가 조금 더 높이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시트를 완전히 낮췄는데도 여전히 약간 더 높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공조 시스템을 조절하기 쉽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물리 버튼으로 쉽게 켜고 끌 수 있어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고 열선 앞유리도 있어요. 앞유리가 열선이에요. 여기에는 연료 탱크와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좋아요. 전망도 마음에 들어요. 정말 토요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여기도 부드러운 소재가 쓰였고 수납 공간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JBL 사운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나가려고 하고 모두가 오른쪽이나 중앙으로 비켜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 상황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괜찮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으면 차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모터가 작동하는지 보여주는데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방음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페달도 부드럽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 모드로 출발하고 있어요. 좀 더 세게 밟으면 가솔린 엔진도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이 차는 완전히 새 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직 500km도 주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행이 끝날 때쯤에는 연비가 평소보다 아마 0.5리터 정도 더 높게 나올 거예요. 0km 정도 주행하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그렇듯이 연비가 더 좋아질 거예요. 와, 얼마나 부드럽고 조용한지 정말 감탄하게 돼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암레스트도 좋고 이 버튼들도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고 무선 충전 기능도 있어요. 시트도 한번 보세요. 뒷좌석도요. 유리도 정말 예쁘게 보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틴팅이 되어 있어서 햇빛이 강해도 꽤 어둡게 느껴져요. 정말 멋져요. 옆면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쓰였고 송풍구도 보기 좋아요. 지금까지 에코 모드로 8리터의 연비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속할 때 전환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 개입할 때도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작동해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그게 너무 좋아요. 또 빨간불이네요. 하지만 결국 연비 테스트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오토 홀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차가 알아서 멈춰줍니다. 여기 창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만 시야는 꽤 괜찮아요. 저는 이게 신경 쓰이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시야는 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디지털 콕핏 덕분에 차가 완성형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제대로 된 디지털 콕핏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이번에는 토요타가 모든 걸 갖췄어요. 요즘 필요한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아주 빠른 것 같아서 그 점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토요타 로드로 이동하여 이동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즉시 해당 목적지로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호등의 위치까지도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멋지네요. 그리고 또 이제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좋네요. 정말 괜찮아요. 사용하기도 간단하고요. 터치도 잘 작동해요. 마음에 들어요. 이 차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조용한 점도 좋아요. 여기 차가 정말 많은데도 안에서는 조용하게 있을 수 있어서 방음 성능에 대해서 확실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 그리고 다시 좌회전입니다. 1km 후에 좌회전입니다. 물론 이건 ECVT 변속기예요. 즉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모든 게 정말 부드럽다는 뜻이죠. 비록 이 차의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지만 가속할 때 모든 게 정말 선형적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주행감이 정말 좋아요. 세게 밟으면 엔진 소리가 약간 들리긴 하지만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예요. 엔진 부분과 실내 사이의 방음 처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꽤 조용하다고 생각해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서스펜션이 꽤 좋고 상당히 편안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점도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시트나 거울 조절도 쉽고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울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4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문도 잠그고 열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도 바로 저기 화면에서 화면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앞으로 쭉 가볼까요? 조금 더 직진해 볼게요. 곧 좌회전이고 그 다음에도 좌회전입니다. 주행 모드를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일반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가속이 훨씬 더 민감해진 게 느껴져요. 약 3km 정도 더 진행하세요. 그리고 현재 도로를 따라가세요. 와, 훨씬 더 민감해졌어요. 마음에 들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누르면 시트에 몸이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조금 속도를 줄여 볼게요. 예를 들어 50까지 가고 그 다음에 50에서 50까지 가자. 그리고 50에서 그리고 그립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륜구동이거든요. 브레이크 감각도 정말 좋아요. 와, 이건 좋은데요. 그리고 B 모드로 가면 B 모드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아래로 내리면 이걸 봐요. 가속하다가 지금 가속 페달을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페달처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충전 중이라고 표시돼요. 근데 들리는데 이상한 점은 엔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잘 모르겠어요. 진짜 확실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 읽어본 적 있어요. 보통 예전 토요타에서는 B 모드로 가면 엔진이 좀 더 낮은 기어로 내려가서 RPM이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회생 제동처럼 사용된다고 읽었어요. 그래서 페달을 놓으면 에너지가 다시 배터리로 재생된대요. 지금 우리가 B 모드에 있는데 저기 보면 충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충전되고 있어요. 여기 화면으로 가볼게요. 지금 페달을 놓으면은 확실히 차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게 확실히 보여요. 보이죠? 가속했다가 페달을 놓으면 이제 차가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해요. 근데 B 모드를 해제하면 좋아요. 이제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게 회생제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똑같은 회생제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모드도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B 모드는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B 모드로 바꾸면 엔진 소리가 약간 더 크게 들리거든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로 바꾸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네, 그냥 저를 적어두세요. 시간이 없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 시승을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조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미칠 정도로 궁금하네요. 혹시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예전처럼 엔진 브레이크로 쓰는 것 같아요. 회생 제동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도로 위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도로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주변 교통 흐름 또한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장애물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로라면 저희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며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길을 통해 원하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약 300m 전방에 목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곧 도착할 예정이므로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00m라는 거리는 비교적 짧은 거리이므로 다음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경로를 유지하시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특히 주변의 표지판이나 건물들을 잘 확인하시어 정확한 목적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300m 후에는 아마도 좌회전이나 우회전 혹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최종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다음 안내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보행자의 출현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적지 주변의 주차 공간이나 진입로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더욱 원활한 도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300m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주십시오.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300m 구간은 단순한 이동거리가 아니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주변의 교통신호, 도로 표지판, 그리고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운전해 주십시오. 특히 목적지 부근에서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방어 운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경로를 이탈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잠시 정차하여 다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항상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님의 주의의 깊은 관찰과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0m라는 짧은 거리가 남았지만 이 마지막 구간에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여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이 300m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운전자님께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집중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구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하여 주변 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로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 불법 주정차 차량, 혹은 예상치 못한 공사 구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목적지 주변에 복잡한 도로 구조나 일방통행 구간 등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하다면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차 공간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m 전방에서부터 목적지 주변의 주차 가능 구역이나 주차장 진입로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착 후 혼란 없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보거나 안전한 곳에 잠시 정차하여 주차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300m는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간입니다. 긴 여정의 마지막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운전자님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300m 구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시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이제 스트라달론가 바놀루이로 갑니다. 지금 에코 모드예요. 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밝네요. 이렇게 맑은 날에도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요. 가끔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날에도 정말 잘 보여요. 여기서는 시야가 정말 충분하고 탁 트여서 주변 환경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제발. 너무 시끄럽잖아. 봐요. 방금은 더 큰 방지턱이었는데 차가 그런 요철을 정말 잘 넘는 것 같아요. 저기 사각지대 보이죠? 저한테 저게 차라고 알려주네요. 이제 우회전입니다. 아, 제발 조용히 좀 해. 좋아. 조향이 꽤 보조가 잘 되네요. 와, 우회전도 꽤 괜찮고 300m 후에 도로 끝에서 다시 우회전인데 핸들도 보조가 잘 돼요. 하지만 동시에 300m 안에서 이렇게 정밀하다니 인상적이에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느낌이 부드럽고 만약 주행 모드를 바꾼다면 다시 스포츠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조향은 다음 단계로 꽤 괜찮고 거의 똑같아요. 다시 에코로 돌아가도 느낌이 비슷해요. 같은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부드럽고 보조가 되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보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좋아요. 그래서 동시에 약간의 묵직함도 느껴집니다.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다는 건 알아요. 직접 느껴봐야 알겠지만 부드러워요. 운전하기 쉽지만 동시에 약간의 스포티한 피드백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어요. GR도 마음에 들고 품질도 정말 좋고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여기 안쪽에 작은 구멍들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멋진 차를 좋아하냐고요? 여기에 팔을 올려두면 기어를 바꾸기에도 완벽한 위치에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좋네요. 차 주변을 볼 수 있는 360도 뷰를 활성화하고 싶으면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여기에서 카메라들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 모드로 주행하고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갔어요. 이제 도심에서 약간의 교통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비는 6.4리터예요. 오, 나쁘지 않네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래픽을 볼 수 있어요. 창문이 크고 꽤 괜찮아요. 여기에는 이 거울도 있고 그리고 카메라도 있어요. 이 가격대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도 멋져요. 여기에도 추가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추가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좀 있어요. 오, 공간이 넓어요. USB-C 포트와 12V 포트도 있어요. 여기에도 또 다른 USB-C 포트가 있어요. 좋네요. 송풍구가 정말 흥미로워요. 그리고 촉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품질이 좋아요. 여기에서 휴대폰 무선 충전도 할 수 있어요. 시트의 착자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이 시트에 앉으면 정말 편하네요. 제 생각에는 이 차는 전반적으로 정말 훌륭한 만능차예요. 도심에서도 좋고 고속도로 주행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 차는 도심 주행에도 좋고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에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방면에서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디든 꽤 좁고 교통도 엄청 복잡해요.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차는 현대 소나타처럼 생긴 세단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른 차들보다 더 높이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 운전 자세가 좋고 시야도 마음에 들어요. 뭔가 제대로 된 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크로스오버는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시야도 정말 좋고 햇빛이 아니라 사실은 햇살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시네요. 힘이 충분히 느껴져요. 필요할 때 힘이 바로 나오고 그 힘이 정말 부드럽게 전달돼요. 아, 주행 감각이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차는 운전할 때 프리미엄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프리미엄 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 프리미엄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차가 에너지를 천천히 배터리로 다시 회수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픽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배터리가 반 정도 남았어요. 처음엔 2줄이었는데 지금은 반이에요. 지금 차가 충전 중이고 연비는 6.2리터예요. 오토홀드 기능도 꽤 잘 작동해요. 정말 흥미롭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위에 스피커가 있고 부드러운 소재예요.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렇죠. 이건 프리미엄 자동차예요. 정말 비싼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모든 것, 심지어 소재나 주행감까지도요. 모든 게 정말 안정적이고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밖에 소음이 정말로 아주 많이 들리는데도 안은 여전히 꽤나 조용하게 느껴져요. 정말로 아주 좋아요. 이제 여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옐로우 우드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400m 안에서도 꽤 조용하네요. 저런 방지턱을 넘는 것도 꽤 재밌어요. 여기서 느낌이 정말 좋아요. 길이 약간 울퉁불퉁한데 테스트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준다면 서스펜션에는 8점을 줄 것 같아요.
네, 8점이요. 괜찮아요. 좋아요. 느낌도 꽤 좋고 전체적인 세팅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정말 잘 세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과 그 외 모든 부품에서 실내로 전달되는 방음이 정말 좋다는 걸 느꼈어요. 방음은 여기뿐만 아니라 엔진 쪽, 그리고 차량 하부 쪽에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매우 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차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최신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운전자에게 더욱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제공됩니다.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미리 차량을 예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릴 흥미롭고 멋진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니 그 리뷰 영상이 궁금하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여러분. 실내, 외관, 기술적 데이터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또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연비를 테스트하는 영상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고속도로와 도심 모두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사실 준비 없이 촬영하게 됐어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러 왔는데 관계자분이 저에게 운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촬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촬영하고 볼 수는 있지만 놀랍게도 운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오랜 시간 이 차를 기다렸으니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타 VQS 디젤 여러분의 모터 센터에 왔습니다. 네, 토요타 부쿠레슈티 남부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 차를 만나실 수 있어요. 토요타 부쿠레슈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이 좀 복잡하네요. 토요타 부쿠레슈티 남부 지점, 이 차를 보고 싶거나 구매하고 싶으시면 여기로 오세요. 유럽이나 부쿠레슈티 혹은 그 근처에 계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니까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 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공간이 좀 좁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도 차가 정말 많긴 하지만 이 차는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정말이야. 장난하는 거야? 나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도 똑같이 해야겠네. 여기에는 더 이상 주차 공간이 확실히 없어요. 하지만 좋은 점은 360도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걸 보세요. 차 주변을 볼 수 있어요. 저기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선명하고 쉬워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바닥도 차 주변도 모두 맵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멋지네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분명히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주차 모드로 놓으세요.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우리는 3모드에서 약간의 가속만 했을 때의 연비를 볼 수 있는데 슈퍼 에코로 운전하지 않았고 연비는 6리터, 배터리는 반 정도 남았어요. 와, 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을 위한 예상치 못한 시승이었는데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오랜 시간 동안 차를 받아서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제대로 된 시승기를 빨리 만들고 싶어요. 곧 올라올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차를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토요타 사우스를 확인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와 모든 정보를 남겨둘 테니 확인해보시고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시승을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차예요. 그래서 만약 소형 컴팩트 크로스오버를 찾고 계시다면 THR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차는 확실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뤘다고 느껴져서 확실히 개선되었고 멋진 기능들도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전 CHR에서 이 새로운 CHR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정말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5로 바꿨을 때처럼 거의 똑같은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정말 큰 도약이라고 느껴져서 여러분도 꼭 한번 가서 이 차를 직접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즐기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 유의하시고 같은 차로 진행되는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흥미로울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